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실천론 10회 대비 핵심 특강이죠. 제2강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요, 여러분 넣어드린 강의 노트 3장, 4장 하겠습니다. 3장은 사회복지 실천의 역사적 발달 과정이고요. 4장은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 대한 이해예요. 아까 우리가 기출분포 좀 봤을 때 역사적 발달 과정이 약 16회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주 높진 않지만 꾸준히 두 문제 정도는 언제나 나왔습니다. 예. 자, 이 부분에서는요, 우선 크게 두 가지 차원에서 들여다보고 있어요. 사회복지 실천의 역사라는 걸 보고 있는데요. 하나는 서구의 사회복지 실천의 역사 발달을 봤고요. 또 하나는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실천 역사를 봅니다. 서구의 사회복지 실천 역사를 보기 위해서는요, 여러분들하고 저하고요, 크게 그 시기별 구분을 해서 약 5단계로 보게 되는데요. 이걸 조금 보시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는 전문직 태동기 하는데요. 이때는 보통 우리가 19세기 때 많이 말해요. 그래서 이 전문직 태동기에 우리가 꼭 공부해야 되는 키워드가 뭐냐라고 한다면 COS와 인보관을 비교 학습하시는 게 아주 중요하죠. 예, 그 다음에 우리가 전문직 확립기 하니까 1900년에서 1920년, 1900에서 1920 하니까 20세기 초라고 보시면 되겠죠. 20세기 초. 예, 이때 어떤 것들이 있었나? 말 그대로 이때 플렉스너 신화라는 게 있는데, 플렉스너 신화가 뭔지, 그 다음에 그 충격의 여파로 어떤 전문직화에 노력을 했나, 뭐 이런 내용들을 이제 보시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전문직 확립기를 넘어 분화기라는 게 나타나는데요. 이때는 1920년에서 1950년대인데요. 이때 아주 중요한 게 바로 진단주의와 기능주의에 대한 비교가 너무나 중요하죠. 그래서 진단주의와 기능주의의 논쟁, 이 뜨거운 논쟁, 예, 초점은 무엇이며 둘은 어떻게 달랐나, 이런 것들 공부하시는 거 너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 분화기에서 소위 전통적 방법론, 흔히 말하는 케이스와 그룹워크 CO가 많이 생기게 되는데요. 그 다음에 통합기에 와서는요, 여러분들이 1950에서 70년대에 와서는 이렇게 전통적 방법론, 케이스와 그룹워크 CO 이렇게 나누는 게 과연 옳을까 하는 한계를 느끼게 되면서 우리가 말하는 통합방법론이 등장하게 돼요. 그래서 이 통합방법론, 핑커스 미나안의 4체계 모델, 6체계 모델, 또 체계이론에 근거했다 그러는데 도대체 이 체계이론의 영향은 뭔가, 이런 부분들 너무나 시험 문제 많이 나오죠. 그래서 이 시기를 좀 정확히 아시는 것도 되게 문제를 많이 풀 수 있는 열쇠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전통적 방법의 한계와 통합적 방법론의 그 등장에 그 뭐라 그럴까, 등장을 하면서 내세웠던 논점이 뭔가, 이런 것들 너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70년대에서 현재까지는요, 통합방법론을 넘어서 이제는 뭐죠? 되게 다양한 접근 방법, 뭐 과제 중심 모델, 역량 강화 모델, 뭐 다양한 접근 방법들로 이렇게 확장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서구 사회복지 실천의 역사적 발달에서는 태동기, 확립기, 분화기, 통합기, 확장기에 각각의 포인트들은 뭐며, 시기별 주요한 논쟁은 무엇이었나, 이런 것들 공부하시는 게 아주 중요하죠. 태동기의 COS 인보 간의 논쟁은 무언가, 그 다음에 전문직 확립기의 플렉스나 신화의 초점은 뭐며, 그로 인한 어떤 노력들이 있었나, 분화기의 진단주의, 기능주의 논쟁은 뭐며, 전문직 통합기에 있어서 전통적 방법의 한계는 뭐였고, 통합방법론의 등장의 논지는 뭐냐, 이런 것들이 학습의 포인트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10쪽 먼저 볼게요. 사회복지 실천 태동기 나와 있는데요. 태동기부터 좀 볼게요. 이때는 보시면 자선조직협회를 아시는 게 너무 중요한데요. 자선조직협회는 1869년 영국에서 COS 자선조직협회가 이제 생기게 돼요. 근데 이 자선조직협회는요, 열심히 돕기는 했지만 가치 있는 빈민, 가치 없는 빈민으로 구분한 점이 그 한계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회 진화론적 시각에서 도움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나 없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되게 심판적 태도를 가졌던 거죠. 인보관 운동은 그거보다는 실제로 돕고자 하는 사람들이 지역사회에 들어가서 그들의 일원이 돼서 함께 살아내면서 주택, 공공,
그 다음에 공공보건, 고용, 창출들의 사회적 문제를 초점을 두면서 우리가 같이 조금 이 문제들을 풀어보자 하는 좀 개혁적 성격이 강했어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은 COS하고 인보관은요, 제가 문제 어디서 좀 나왔나 봤더니 1회, 2회, 6회, 7회, 8회 되게 많이 9회 때도 COS와 관계없는 것은 이런 문제 나왔으니까 기출이 아주 높지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COS하고 인보관은요, 지역사회복지론에서도 기출이 아주 높은 부분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부분 놓쳐서는 안 되겠죠. 예, 그래서 자선조직회는 이념과 이론이 제가 앞서서 설명했죠. 사회 진화론에 근거했다면 인보관은 그거보다는 사회교육, 사회개혁, 그 다음에 기독교적 사회주의. 이 기독교 사회주의는 어때요? 보다 더 어때요? 자본주의, 그러니까 보다 더 어떤 문제 있죠. 자본주의 부익부 빈익빈이 악화되지 않도록 하는 어떤 이런 조금 개혁적인 이런 시각들을 가졌었어요. 그 다음에 주요 활동가가 자선조직회는 중산층의 여성, 그러니까 우회방문원이라 그래서 이 중산층들의 여성들이 어때요? 내가 왜 잘 사는지 알아? 바로 게으르고 나태하지 않기 때문이야. 왜 이렇게 게으르고 나태하고 왜 이렇게 애는 많이 낳지? 자, 내가 도와줄게. 이제 이렇게 달리 살아봐 하면서 되게 교화적이고 그 다음에 간섭적이다 해서 간섭적 온정주의 이런 용어들을 쓰게 되지요. 그래서 기독교적 도덕성을 강조했다. 선생님, 인보관의 기독교 사회주의와 기독교적 도덕성 뭐가 다릅니까? 기독교적 도덕성은 여기서는 뭐예요? 게으르지 마라, 나태하지 마라, 근면해라 이런 것들이 기독교적 도덕성에 자선조직회에 영향을 미친 거고요. 기독교적 사회주의는 어때요? 불공정한 분배의 문제, 구조의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한 구조적 모순을 인식하고 보다 더 개혁적인 얘기를 한 거기 때문에 인보관과 연관이 되는 거죠. 혼란스럽지 않게 정리 꼭 하세요. 자, 그 다음에 인보관에서는 도덕성에 대해서 다양한 관점을 인정했고요. 실천의 장소가 자선조직회는 주로 가정에 방문을 했다면 누가요? 우회방문원들이. 그러나 인보관은 방문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거주하면서 필요한 변화의 노력을 함께 한 거죠. 자, 또 하나 마지막으로 영향을 미친 게 뭐냐? 이거 되게 중요한데요. 자선조직회는 케이스워크에 영향을 많이 미쳤고 지역복지에서도 주로 개발 쪽으로 많이 영향을 미쳤다면 인보관은 집단사회복지, 그룹워크에 많은 영향을 미쳤고 지역복지에서도 뭐예요? 어떤 로컬 디벨롭먼트라는 지역 개발 모델보다는 로스만의 BC 모델이죠. 사회계획 모델, 그러니까 SP, 소셜 플랜,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죠? 소셜 액션. 이런 모델들에 더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태동기에 COS와 인보관 비교 꼭 하십시오. 기출 높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전문직 확립기 20세기 초라고 할 수 있죠. 전문직화 움직임이 나타나요. 이때 전문직화 움직임에 영향을 준 게 바로 플렉스너라는 사람이에요. 플렉스너 신화라고 하는데요. 1915년에 사회사업은 전문직인가라는 미국의 자선 및 교정대회에서 논문을 발표하는데 이 논문에서 20세기 초 1900에서 1920년대 그때 당시 미국에서의 사회사업가들은 전문가가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게 돼요. 전문적 요소들을 아직 갖추지 못했다. 독자적 지식도 없고 보수체계도 없고 이런 것들이 없지 않느냐 그랬어요. 그래서 이것들이 이제 충격이 돼서 이것들이 전문직 확립의 근거가 돼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실천을 만들자, 유급지거나 해볼 수 있는 노력을 해보자, 전국적인 관련 단체나 전국 규모의 연맹을 조직해보자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플렉스너 신화가 15년 당시에 쓴 약이지만 이것이 쓰지만 약이 되어서 그 다음부터 전문직화 움직임이 생겨서 사회복지의 보수체계 정립, 교육제도, 훈련제도, 그 다음에 이론, 고유한 독자적 이론의 구축 이런 것들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20세기 초 이론의 구축에 영향을 미친 대표적인 학자가 메리 리치몬드고 리치몬드가 쓴 사회진단 아니면 개별사회 실천이란 뭐냐 이런 것들이 중요한 대표적인 책이 됩니다.